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도우님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수업 호흡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공을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오늘부터 이렇게 책자를 가지고 책자에 있는 수업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오프라인 모이면 책자를 가지고 한쪽 면에는 자기가 계속 이렇게 노트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1년 지나고 나는데 자기가 이 노트를 보면, 아, 내가 그때 이런 생각, 이런 느낌으로 받아 적었구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점점 이렇게, 공력이 올라가고, 그 책을 보면 틀려요. 아, 내가 그때는 이런 생각으로 적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호흡수도 다르고, 내가 또 필기해란 것도 이렇게 보면, 아, 그 당시 이렇게 했구나 하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가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보통 저희들은 한 세 권을 쓰라 그래요. 세 권. 자기 스스로 이 책을 쓸 때 한 세 권 정도 책을 쓰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이 기본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영상으로 통해서 이런 기본 강의를 들으면 아 그런갑다 그런갑다 이렇게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 여전히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그냥 영상 듣고 아 저렇게 되구나 저렇게 되구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수업은 자기가 기록을 남기고 공부는 가르치는 것보다 검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요. 숙제 검사를 하듯이. 그것처럼 이 개인이 이걸 하나하나 남기게 되면 나중에 되면 자기한테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후학을 가르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자기가 초보 때 느꼈던 점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도 그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꼭 필요하다. 이 책자는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하고 이번에 수업 참가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책자를 제가 직접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영상에는 다 1편부터 다 있어요. 있지만 사람들이 1편부터 보지 않고 그냥 지금 최신 영상만 자꾸 보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같은 내용을 하지만 안에 있는 또 책에 따라서 다르게 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설명이 조금 좀 달라져요.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차는 첫 주 수업이 이제 단삼배공 절하는 법. 그 단삼배공 절하는 법은 제 영상에 보면 직접 제 집에서 탄배공 하는 걸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삼배공 절하는 법하고 그 다음에 단전 호흡법에 대해서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요.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이게 지금 1주차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호흡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요점 정리하고 또 토요일 날 수업했으니까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 3일간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해봤나 안 해봤나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점검하고 그리고 단삼배공법은 집에서 호흡에 맞추어서 연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단삼배공법에 대해서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단삼배공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삼배공 절하는 법 나와 있거든요. 단정한 자세로 단전의 기운을 모아서 세 번의 호흡으로 절하는 방법으로 서성과 도반들 사이에 애와 수련을 김배한 공법으로 단 한 번의 삼배공으로 자신의 수행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절에 가거나 안 그러면 절수련을 하거나 우리가 명절 때 큰절 하거나 이런 절을 하잖아요. 그 대부분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절을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호흡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단세 삼배공법에 보면 처음에 날숨, 덜숨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덜숨과 날숨이 1호흡, 다시 덜숨과 날숨이 2호흡, 다시 덜숨과 날숨이 3호흡. 이 호흡을 세 번 하는 동안 절을 다 하고 마무리한 동작까지 연결된 동작을 단삼배공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보면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영상이 상세하게 부분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따라 하는데 대부분 분들이 우리가 1년 넘게 이 수업을 하고 2년째 수업에도 한 번씩 저희들이 만나면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단삼배공을 하잖아요. 단삼배공 할 때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특이하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게 호흡이 고요해야 되고
호흡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 단산배공법을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면 발 뒤꿈치를 탁 들었을 때도 중심이 딱 잡혀야 돼요. 몸에.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하고 있다가 모처럼 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발 뒤꿈치 탁 드니까 중심이 안 잡혀서 막 이렇게 또 그대로 무릎을 꿇을 때도 이게 중심이 막 흔들려요. 그거 뭐냐 하면 평소에 단산배공법을 순위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단산배공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산배공법을 해보면 나의 이 머리 중심, 머리와 목 경추와 목이 삐뚤다 안 삐뚤다, 허리가 삐뚤다 안 삐뚤다, 그리고 무릎이 약간 털었다 안 털었다에 대해서 미세하게 반응해요. 이게 우리가 머리가 제일 무겁잖아요. 머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목이 바로 있는가, 머리가 바로 있는가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것처럼 자기도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져가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그런데 단산배공을 딱 해보면 중심이 털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반듯한 자세, 일자 자세로 그대로 내려가고 그대로 절하고 그대로 써야 되는데 중심이 약간 있다 보면 항상 한쪽으로 흔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단산배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몸에 중심이 딱 잡혀요. 이게 중심이. 그래서 몸에는 척추를 반듯하게 키우기 위함이고, 또 하다 보면 이게 단전에 기운이 딱 모이면 중심이 털이 잘 잡혀져요. 그래서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 단전에 운기, 이렇게 단전에 의식하다 보면 중심이 여기 탁 내려와요. 대부분 사람들 중심을 어디서 잡나 하면 중심을 전부 다 이게 자기 머리에, 어깨에 이렇게 많이 잡으려고 하라요. 중심을 잡을 때, 머리를 잡으려고 하라고 중심 잡을 때 계속 눈에 있는 이 신경이 눈을 감고 중심 잡아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눈을 감고 자기는 반대로 서 있다고 제자리 걸음 10번 해보라고 하면 나중에 눈 떠보면 이상한 방향을 가 있지요. 눈 감고 제자리 걸음 10번만 해보면 다 방향이 틀어져 이렇게 척추가 휴진 대로 틀어지거든요. 그런데 단산배공을 계속 하다 보면 여기다 단전에도 딱 중심 잡고 계속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보면 단전 하고 걸어보면 중심이 그렇게 많이 안 돌아가요. 우리 배에 말하면 추거든요. 이 추가 탁 내려왔기 때문에 덜 흔들려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단산배공법을 함으로써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돌아설 때, 또 도반을 만났을 때, 또 서석을 만났을 때 밖에 있던 모든 생각을 가져오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밖에 있을 때는 그죠? 뭐 하다가 돌아왔거나, 안 그러면 일을 하다가 밀어넣고 왔다든지, 이렇게 토요일을 찾아오거나 이러면 세상에 있던 일들을 들고 와요, 이렇게. 야, 이거 빨리 오늘 끝나고 저녁에 오늘 모임이 있는데 모임이 가야 되고, 오늘 끝나고 어머니 생신인데 그것도 가야 되고, 아, 내일 일요일이니까 생신이니까 오늘 토요일 일찍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요, 보통 공부할 때. 환경에 의한. 그런데 단산배공 할 때는 모든 걸 다 내려고 호흡에만. 후, 날수, 덜숨에서 시작하거든요. 호흡을 쭉 끌어당겨가지고 시작하거든요. 호흡을. 덜숨. 이 숨에만 탁 맞춰야 되는 거예요. 숨에만 탁 하죠. 숨에만 주거든요. 그다음 손가락 끝을 이렇게 딱 삼각형을 만들어 딱 보거든요. 이 호흡에 맞추지 않으면 순수가 기억이 안 돼요. 갑자기 떡을 맞춰야 되나 생선을 굽어야 되나 하다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여기 인당이 가면서 요 손가락은 딱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당이 그대로 딱 손가락 끝이 가운데 손가락 끝이 인당이 여기 탁 붙어야 돼요. 붙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때 생각이나 호흡이 흐트러지면 방향이 흔들려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그대로 일단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나마 산배공 할 때 호흡 세보이라고 할 때 의식을 어디다가 단전과 호흡에다가 기를 모아라는 뜻에서 단산배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배공파 제대로 싹 하다 보면 한때는 우리 절수행 이래가지고 유행했잖아요. 하루에 뭐 100번씩 절하기, 200번씩 절하기 이래가 다이어트 됐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절수행 해가지고 무릎도 좋아지고 허리 아픈 것도 없을 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종교적인 의식을 떠나서 절 운동이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전부 다 보면 호흡법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어느 단체 그 간에. 그러니까 저희들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어떠한 동작을 하더라도 덜숨과 날숨을 인지해야 돼요. 기침물을 할 때도 처음에는 호흡을 인지해야 돼요. 기침할 때도. 그래서 후, 그 다음 이제 다시 또 날숨, 다시 덜숨.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호흡을 의식해야 돼요. 그럼 기침무가 부드럽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단회공법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호흡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단회공법 나올 때는 그 공법에 맡기면 돼요. 맡기면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단회공법이 고요해져요. 단회공법이라든지 우리가 빗장수르법 하다 보면 고요해질 때는 호흡에 들어가면 돼요. 처음에 우리 빗장수리를 하면 막 손도 돌아가고 머리도 막 돌아가고 허리도 돌아가고 몸도 막 돌아가기 때문에 호흡이 안 잡혀요. 그러다 어떤 데 보면 너무 강한 동작이 나오면 숨도 막 거칠어져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깨 근력과 심장에 이게 근력이 강해지고 폐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강하게 빗장술이 인하도 견뎌요. 호흡이 안 거칠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 호흡을 잡아서 이게. 그 손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움직여도 숨은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돼요. 그런 경지까지 갈 때까지 빗장술을 보면 계속 하다 보면 똑같은 동작이 나와서 지겹다가 아니고 여기서도 호흡을 잡을 수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위급한 상황이 각박한 상황, 상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 그렇게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너무 놀라다든지 충격을 받았다든지 갑자기 앞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급부르기 밟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요. 놀란 일들이. 그때 이 호흡을 잡고 있으면 금방 잡아져요. 이게 호흡이 탁 바로 잡아지거든요. 이게 습관되면 어떤 현상이 생각하면 저는 이게 단전호흡을 제가 중학교 약 2학년 때 만나는 것 같아요. 단전호흡을. 그 당시에 이렇게 단학 이래가지고 막 한참 인기 있을 때인데 제가 단전호흡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는 거 알고 기초 아무데도 못 배웠는데 그때 그걸 그냥 혼자서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것을 아침마다 계속 연습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나 하면 제가 운동을 좋아했지만 이 본능적인 동작 탁자 위에서 뭘 만들다가 갑자기 물건이 똑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탁자 위에서 뭐 만들다가 싱크에서 뭐 하다 보면 하다못해 마늘 한 쪽이 툭 떨어질 수 있잖아요. 설다 보면 그리고 책상에 뭐 하다 보면 볼펜이 탁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구나 잡아야지가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손이 간다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우리가 의식하면 늦어요. 벌써 떨어지구나 잡아야지 하면 늦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어떻습니까? 그 본능적으로 탁구 같은 것도 그죠? 태권도 발차기도 마찬가지, 복싱 선수도 마찬가지, 모든 본능적으로 일어날 만큼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그건 수없이 많은 시간 연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동작이에요. 그 동작은 피하거나 탁구 라켓을 바깥 된다든지 이게 다 본능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대부분 계산하지만 급할 때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이. 그런데 이 수련을 해보면 이 호흡을 계속 가다듬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떨어지는 건 손이 툭 가요, 이렇게. 그게 일상생활 늘 일상이 돼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놀란다는, 반사신경이 그만큼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뇌의 순간적인 판단이 극시간적으로 바로 탁 움직인다는, 이렇게.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신기하구나. 저는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솔로 비디오로 보인다는 거죠. 솔로 비디오로 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빗장 수련 것도 하다 보면 본인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빗장 수련 하다 보면. 그래서 호흡을 늘 꾸준히 잡고 있다 보면 그런 순간적 일어난 충격에 대해서도 본인이 순식간에 놀라면 바로 호흡부터. 놀라면 호흡부터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게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빗장 수련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단삼배공법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절하면서도 들숨과 날숨 이렇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세 번의 절 하다 보니까 절을 100번 해도 숨이 안 차요. 대부분 사람들이 절을 100번 하면 숨이 차요. 대부분 사람들이 절을 100번 하면 숨이 거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100번을 해도 처음과 똑같이 호흡을 잡으니까 그대로 씩씩거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삼배공 영상을 보고 오늘 내가 100번 도전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100번 무리니까 10번, 내일은 15번, 모레는 20번, 안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11, 12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그래 할 때 과연 이 호흡이 내 귀에 들리는가 숨소리가 안 들리는가를 관념하면 돼요. 그래 이게 단삼배공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 소리가 숨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을 100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10번을 하더라도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서 그대로 앉아 있었다
10번 해도 호흡이 흔들리지 않고 100번을 해도 그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반듯한 단삼배 공부에 들어간 것이고 호흡을 잡은 거거든요. 예전에 제 이게 영상이 그때 통로사, 통로사 제일 높은 그 암자가 배우나미가 있어요. 통로사 위에 있지, 알지요? 그게 밑에서 내려가서 올라가려고 하면 한 2, 30분 걸리지요. 걸릴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폰을 스탑위치 있잖아요. 시간 딱 눌려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제가 입을 딱 닫고 코로만 숨 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뭐 다리가 아프구나 숨이 찰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의 보폭만큼 올라가는 게 똑같이 이렇게 그래 입을 벌리지 않고 코로만 쓰는 거예요. 코로만. 그래서 꽤 시간 들고 스마트폰 들고 계속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간 숨이 급해진다 하면 약간 템포를 늦추고 또 안정되면 또 그대로 가고 이 코로 계속 숨을 쉬고 가는 거 입을 닫고 그래서 제가 그 올라가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업 때 우리 도반님한테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통로사 밑에 그 보면 임시 그게 차 대놓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팻말인데부터 해서 딱 그 정상 1주문까지 올라가는데 그래 저는 이제 코로 숨을 쉬다가 30분 정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그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계단을 딱 정해놨고 우리 마을에 있는 계단 저게 뭐 200개다 300개다 있으면 그거를 그냥 처음에 그냥 올라가 봐요. 그럼 대부분 입을 쓰잖아요. 숨을 그죠? 입으로 습관적 쓰잖아요. 그래 올라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려와가 다음이나 며칠 뒤에 스마트폰 딱 들고 거장 갔을 때 시간하고 코로만 쓰고 갔을 때 시간 재보면 돼요. 예, 이건 수행이다 보니까 무조건 자기가 실험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그래, 처음에 그냥 딱 올라가면 입으로 숨쉬고 하나, 둘, 하다 올라갈 때는 그 200개 계단 올라가는데 5분 걸렸다. 그럼 자기가 입을 딱 닫고 입에다 종이 테이프 딱 붙이고 시작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코로만 숨쉬고 그럼 처음에 올라가면 숨이 차니까 코로 쿵쿵 말 그대로 황수 바람이 막 나와요. 씩씩거리고. 그래, 그래도 일단 코로 숨쉬고 올라가요. 그 시간 딱 재보고 그래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코로도 호흡이 거칠지 않고 가시는 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그 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몇 월 며칠 날, 뭐 한 달 만에 올라가는데, 뭐 5분 걸렸던 게 4분 3초 만에 코로 숨을 쉬었는데 그 숨소리가 내게 안 들렸다. 이게 수행이거든요.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기술이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고 기수행하는 것은 오판이고 이 기술은 또 하나의 운동처럼 기초는 무조건 연습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호흡을 매일매일 자기가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으면 항상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또 코로 숨 쉬면서 그 계단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 스톱워치 눌리가 재보고 매일 올라가니까 그걸 출퇴근하니까 그러다 보면 한 달이고 1년이 지나면 분명히 호흡 소리가 내기 안 들리고 발걸음도 가볍고 공력이 쌓여서 가뿐가뿐 올라가져요. 입으로 숨쉬고 올라가는 것보다 덜 피곤해요. 왜?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숨을 산소를 갑자기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남는 산소가 활성산소가 된다는 이야기 하지요. 네. 호흡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숨이 차니까 말 그대로 500cc는 필요한데 600, 700cc 막 끌어당겨요. 심장이 급하니까. 그럼 남는 거는 활성산소 되고 그 남아있는 활성산소가 불연소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얼음이 나듯이 몸에 혈액을 탁하게 하고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들을 탁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활성산소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그것처럼 코로가 내가 급하면 천천히 가면 돼요. 숨이 차면 천천히 가면 돼요. 그래 코로도 숨을 가늘게 들이쉬고 가늘 내쉬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덜 쌓이겠죠. 그럼에도 근력은 늘어나고 폐활량은 늘어나는데 활성산소 안 쌓이니까 굉장한 운동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운동도 어떻습니까? 속도 단축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무게 단축해야 되고, 예술 점수 높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스피드가 따르고, 과도한 근력을 일수만 쓰잖아요. 유도 같은 거, 역도 같은 거, 수시간 들어올리니까. 그래서 전부 끝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담배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도 숨을 엄청 거칠게 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힘 안 들 것 같아도 본인이 순간적으로 에너지 모아서 팍 들어올리기 때문에 또 유도 선수라든지 레슬링 선수들 순식간에 힘을 쓰기 때문에 호흡이 엄청 거칠어요. 그것처럼
육체적인 건강에는 도움되지만 결국 그렇죠. 그런 과도한 운동 때문에 보면은 혈액이 탁해진다. 활성산소 쌓인다.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음식도 많이 먹지요. 운동선수들도 활성산소 제거하는 그런 음식을 많이 먹듯이 우리도 수행도 그렇게 일상에 늘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호흡수가 안 들어요. 그게 첫 번째 과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단삼배공법이에요. 우리 호흡을 하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숨만 들었으니까 육체적인 큰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쉽잖아요. 이 쉽네 하지만 단삼배공 절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보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 이제 빗장수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빗장수를 해보면 엄청나게 강하게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단삼배공법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 호흡과 육체 수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확인하시고 집에서 나는 몇 월 며칠 날 단삼배공법을 10번 했다. 그 10번 할 시간을 재야 돼요. 그 시간이 왜 필요하냐 하면 호흡이 30초 만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고 20초 만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1호흡이. 그럼 1호흡이 1분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1분 되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주 단삼배공법 천천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 세 번 호흡에 하려고 하면 버뜩 해야 돼요. 버뜩. 세 번 호흡에 딱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탈 시간 재보면 내가 3분에 10분 하는 사람이 있고 3분에 5번 하는 사람이 있고 3분에 2-3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틀려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항상 기록해야 돼요. 몇 월 며칠 날 단삼배공 10분 하는데 15분 걸렸다. 10분 하는데 10분 걸렸다. 딱딱 적어놔면 돼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 후학들한테 나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서성들이, 선배들이 하면 된다, 해봐라, 이거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막연히 저 선배는 어떻게 수행했을까, 나도 저기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과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책을 딱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고, 이렇게 했다는 데이터 다 필요해요. 그 제 영상에 보면 저는 10년 전에 했던 기초무도 영상 있잖아요. 제가 어느 누구한테도 피우지 않았지만 10년 전에 제가 기가 열려서 갑자기 일어서고 싶어서 일어서서 이렇게 기초문을 막 했던 영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디카지요. 한 15년 넘었죠 벌써. 그 당시에 디카 찍어낸 게 있었어요. 우연하게 제가 그걸 다 찍었거든요. 그것도 제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모든 자료는 데이터화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남겨야 돼요. 그리고 본인도 이런 데이터를 남기면 후학들한테 또 본인이 점검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단삼배공 그렇게 하시고 다음으로 이제 이게 호흡법인데 지난 시간에 이게 준비물은 전신 거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휴지 한 장 휴지도 한쪽만 째가지고 이게 물을 딱 묻히가 코에 탁 꽂아가 딱 쓰고 시간 지나고 호흡하면 이게 마르잖아요. 그건 안 떨어져요. 그럼 그걸 똑띠가 딱 놔둬놨다가 다음에 또 쓰면 돼요. 그걸 또르르 말아 버리지 말고 그걸 놔둬놨다가 그 다음에 또 물 묻히가 또 붙이면 또 붙어요. 그래 그게 뭐냐? 무슨 의미냐? 그 하나 악기가 뭐 하겠노가 아니고 뭐냐 의식이다. 그렇죠? 의식. 이거 하나 줘서 낭비할 필요 없는 건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낭비 안 해도 되는 거지. 굳이 떼가지고 또르르 말아 버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거 하나도 딱 잘 보관해놨다가 그 다음날 또 붙이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게 뭐냐? 항상 의식 깨어있게 만든다. 이 휴지 한 조각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거죠. 우리가 만드는 자원이고 버리면 쓰레기고 또 나무로 배가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다 아껴야 되지만 내 의식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아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늘 갖는 거예요. 이게 절약 정신 그렇죠. 이 의식이거든 이게. 그래야 우리가 일상에 무심코 지나간 것도 저것이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차려요. 그게 도움되거든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제 썼던 것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계속 하면 한 달 내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학원비도 들지 않지요. 휴지 한 쪼가리도 계속 재생 쓰니까 휴지 한 조각도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 안 드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갈 때마다 계속 교재를 주고 낭비하고 버리는데
그것도 가리키는 서성들의 의식 구조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물건을 소비해야 수업료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시각을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그래서 그렇게 딱 띠가 나타나고 전신겨울은 왜 사나? 지금은 이제 하유 선생님께서는 저를 이제 영상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유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그나마 오늘은 이쁜 옷을 입고 별도 그리는 옷도 입고 이렇게 탁 앉아있지만 안 본다. 그죠? 안 보고 그냥 우리가 전화로, 라디오로 이렇게 우리 유튜브 시청하듯이 영상을 본다 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로 보잖아요. 뭐 머리를 뭐 이렇게 뭐 불불 했든 세수를 했든 상관없이 잠옷 입고 보든 상관없지만 이렇게 영상을 봄으로써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도 전부 다 한번 이렇게 옷을 다듬고 반듯하게 앉고 의자 높이도 맞추고 하듯이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스승한테 의지하지 말고 유명한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이름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그런 단체나 이름에 의지하게 되면 자기의 능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 없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무슨 단체 틀 속에 있어서만 저도 공부를 자유롭게 못했을 거예요. 저는 워낙 또 낙천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남들 이야기는 100% 믿고 그럼 또 내 방식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 했을까에 대해서 파고들어요. 그럼 저게 진짜 좋은가 안 좋은가도 탓해요. 그런 호기심과 실험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는 울타리 없이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어느 스승이 유명하다가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유 선생님도 저라는 사람한테 얽매이게 되면 생각이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신거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을 도반으로 삼고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는 뜻에서 전신거를 쓰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에 있어서 시간 사정상 환경상 어떤 변화가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배우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걸 못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그러나 거울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도반 속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도반님을 스승으로 삼고 나와 같이 공부하는 경영자로 삼고 내 도반으로 삼고 탁 인식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공부하다 보면 저 인간 저거는 공부시켜봐도 안 돼. 저거는 뭐 내 엄동소리만 해. 저는 깨워봐도 안 돼. 시키라고 하나도 안 하고 몇 달 뒤에 나타나가지고 또 아는 척만 해. 이러면 그런 편견이 생겨요. 이게 사람 대할 때. 그래서 거기 맞게 이 사람은 너무 높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려워한다. 또 이 사람 살살 달래가면 해야 한다. 그 사람한테 편견이 생기기 시작해요. 편견이. 그렇다고 제 방식대로 밀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거울 속에 있는 도반은 내가 그 도반을 석을 해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유 선생님이 저한테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역시도 그렇고. 그러나 도반 속에 있는 거울 탁 앉았을 때 오늘 탁 앉아보면 아이고 봐라 머리도 안 감고 머리에 기름 발라가 그냥 못 썼네 알잖아요. 그죠? 오늘 세수 안 했네 앉았네. 그리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위에는 옷 입었네 딱 알잖아요. 절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배신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한 만큼 딱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탁 바로 앉아가 30분도 1시간 동안 딱 바로 앉아가 안 졸고 탁 공부하면 그 안에 있는 도반도 탁 지켜보고 자기도 배신을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의식까지 다 관여해 주잖아요. 내가 그만하고 싶다 이러면 거울 속에 있는 도반도 나도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가장 공부의 효과를 보려면 거울 속에 있는 도반님이 나 발전이냐 그만하겠다 일어나고 난 뒤에 본인이 일어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하는 말 하잖아요. 그게 깨어 있다는 말이 뭐냐? 항상 그 단어에, 그 일에, 그 수행에 집중하고 있어라. 그게 깨어 있어라거든요. 눈 뻐이 뜨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호흡을 잡고 있다. 나는 항상 기술을 한다. 그리고 귀에다 의식을 두면 사물이 보여요. 모든 것이 이렇게 서로 비디오로 보여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수행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 항상 단정과 빗장수련법, 호흡의 의식을 항상 집중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울은
거울에다가 그때 제가 글을 항상 적어놔 했거든요. 글을. 거울에다가 딱 글을 적어놔요. 예전에 제가 한때 물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 강의. 예, 제가 이제 예전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어찌어찌 하다 누나를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물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모든 것이 이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모든 결과가 나오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거울 보잖아. 매일. 누구나 거울은 한 번씩 보잖아요. 화장실이든 뭐 거실이든. 거기다가 당신은 최고라고 매직과 글을 쓰라 그랬어요. 당신은 최고. 예, 매직과 딱 당신은 최고. 그걸 한쪽 기티에다가 딱 적어놔 놨어요. 그래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연했는데 그 다음 주 일주일 뒤에 가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거기 홀에 한 200~300명씩 강의를 들었는데, 자, 당신은 최고라고 거울에 글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의외로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 나머지 98%는 안 하는 거지. 그냥 듣고 끄떡끄떡한데 그 나머지 2~3%가 적은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강의하기 전에 손을 번쩍 들더만, 그래 강사님 제가 할 말이 있다면서. 그래 뭐냐 하니까, 그래 말하는 대로 집에 있는 거실에 화장대에 있는 거에다가 당신은 최고라고 탁 적어놨는데, 그 다음날부터 자기 신랑이 자기한테 엄청나게 잘해주더래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대요. 그래 당신이 왜 나한테 잘해주는 줄 알았냐. 그래 말이야, 당신 우리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존경할 줄 몰랐다면서, 나를 이렇게 최고로 생각할 줄 몰랐다면서, 그래 고맙다면서, 나도 앞으로 잘할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를 볼 때마다 그거를 보는 사람이 최고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당신. 그래 당신이니까 그걸 딱 보니까 당신은 최고. 이렇게 이제 아내가 신랑이 최고라면 부끄러워 못하니까 거기다 당신 최고 적어놨다 이렇게 인지되잖아요. 그럼 신랑이 적어놨으면 뭐 마누라가 딱 보니까, 화장하고 딱 보니까 당신은 최고 적어놔니까, 아 나를 맨날 바가지 긁더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갑다 하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줄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걸 제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자기가 이제 아침에 화장할 때마다 그래 나는 최고야, 열심히 살자,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 거예요. 그래 그게 습관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주 돼가지고 한 달에 4번 강의를 하는데, 그 다음 강의할 때 제가 어떤 일을 겪었나 하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차를 몰고 쫙 내려오는데 2차선 다리 밑에, 굴다리 밑에 2차선을 차를 착 타고 내려오는데 시속이 한 60km 넘게 착 가고 있는데, 국도에서 앞에 이렇게 긴 11톤 차가 이렇게 1차선을 해서 2차선을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가다가 그 차를 추월해 가려고, 이제 큰 차가 여기서 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리 가다가 이쪽을 이제 1차선을 바꿨는 거, 이렇게 바꿨는데 이 11톤 차가 바깥을 나가서 중간에서 불법 유턴하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바깥으로 뺀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추월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차를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그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길게 됐잖아요, 11톤이니까, 이렇게. 그 나는 추월하다가 달려붙어서 갔는데 차가 이렇게 딱 되니까,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생각입니까? 브레이크 딱 밟으니까 차가 얼음판 틀어보니 쫙 미끼를 빨려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니까.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시속 60km 넘었고 이미 추월하려고 탄력 붙인 상태에서 브레이크 팍 밟으니까 미끄럼틀 쫙 미끄러 가니까, 아, 저 11톤에다가 1톤 포트가 옆에 들어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앞에 있는 본네트 다 밀려가지고 물을 박살나고 머리는 본네트 밖으로 앞을 튕겨 나가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짧은 찰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야, 이거를 핸들을 꺾으려고 보니까 바로 옆에는 이렇게 굴다리 밑이니까 옹벽이잖아요, 옹벽. 2차선에서 꺾어보면, 그렇죠, 바로 옹벽이잖아요. 그래서 이 핸들을 꺾으면 내 혼자 그냥 옹벽이 부딪히가 박살나면 차는 그냥 가쁘면 보상도 못 받을 것 같고, 그걸 따고 부딪히니까 내가 불구가 내가 보상받으면 또 뭐 하겠노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 아이가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둘인데 마누라며,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게 그 생각이 확 지나가요, 찰찰나적으로.
그래, 들여받고 보상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피해야 되나? 하는데 제 결정이 뭐냐? 그래도 해보자. 이래가 핸들을 팍 꺾는 거예요, 제가. 핸들을 이빨 꺾은 거예요. 확 꺾으니까 차가 달리다 갑자기 꺾으니까 어떻습니까? 차가 완전히 뒤틀리면서 이렇게 들리면서 차가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어보니 핸들 꺾다 꺾어보니까 이렇게 확 꺾여보잖아요. 그래도 이 차는 아이가 덜덜덜덜 지나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나는 확 꺾으니까 이게 발 앞에 이렇게 옹벽이 그냥 바로 나타나요. 이렇게. 그 도로 하나 사이니까 얼마나 좁아요, 도로가. 여기서 탁 꺾으니까 바로 탁 나온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벼룩바 내 혼자 박아가 헤팅해가 이제 차는 박살나 있구나 했는데, 그때, 포기하지 말자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또 꺾은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한번 꺾어가 다시 반대로 꺾은 거예요. 막 그냥 길을 쓰고 돌린 거예요. 그냥 차가 이렇게 벽에 가다가 바로 또 이 털린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차 꺾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꺾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적으로 중앙선을 팍 치면 해보는 거예요. 중앙선 넘어가 보는 게. 남은 차선을 들어가 보는 게. 이거 순식간에 중앙선 치면 하면 다른 차 부딪히면 내 혼자 독박을 서게 되잖아요. 차가 이래 가다 꺾어 중앙선 넘어가 다른 차선을 갔으니까. 그래 차가 다른 차가 오면 이건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다시 또 내 차선을 들어간다고 차를 또 한 번 더 꺾은 거예요, 이렇게. 꺾으니까 그때 이 11톤 차가 이제 자기가 솔로 비디오로 이렇게 자기 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에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머슨 운수 차 옆에 적어놨잖아요. 그 글자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게. 머슨 운수 차가. 그럼 차는 너무나 천천히 가요. 나는 다시 한 번 더 꺾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핸들을 탁 중앙선에서 꺾으니까 제 타고 있던 운전석에 있는 백밀이 있잖아요. 포터 백밀이. 그게 트럭 맨 끝에가 탁 부딪혀 깨진 거예요. 그게 박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차는 서서히 돌더만 막 그냥 가쁘는 거예요. 내 혼자서 생 난리 치든 말든 자기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내 차선을 돌아가 길까지 차에 태워놓고 내린 거예요. 그 다리가 완전히 다 풀렸죠, 완전히. 그 몇 초 만에 핸들 한번 꺾어가 벽에서 다시 꺾어가 중앙선 넘어와서 중앙선에서 다시 꺾어가지고 그 차를 피해가지고 백미리 깨졌으니까 그 짧은 찰나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나간 거예요. 이 차에 받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생각. 핸들 꺾었을 때 벽이 나왔고 다시 끊으니까 중앙선 침몰했고 다시 꺾으니까 그 트럭에 백미리 부러졌으니까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끝까지 눈을 감지 마라. 중요한 건 뭐냐? 현실 직시해라. 안 돼! 하고 내가 눈을 감고 있었으면 그냥 내 혼자 그 벽박에 들어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없다. 그 나는 끝까지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직시했다, 현실을. 그래, 옹벽 왔다가 중앙선 넘어갔다가 다시 옹벽 왔다가 다시 바로 섰다. 그게 극찰나지만 되더라. 그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생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눈을 또 직시하라. 그 이야기를 내가 물 강의하기 전에 했어요, 그거를. 물하고 상관없지만. 저는 항상 실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 그들을 좋아해요. 실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막, 저는 항상 세미나할 때 그냥 대본을 안 가져가요. 즉석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이 영상도 마찬가지, 즉석에 하듯이. 그랬더만, 그 다음에 경주에 있던 분이 아침 일찍 제가 출근하니까 사무실에 저를 막 뛰어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고 주부였는데 굉장히 캐리우먼이었어요. 능력도 좋은 분인데 출근하자마자 다만 오더면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때 강사님 강의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제가 며칠 전에 경주에서 출근하는데 갑자기 8톤 덤프가 중앙선을 침몰했더래요. 커브 털면서 자기 앞으로 덤프가 모래를 가득 싣고 커브 안 떨어지니까 자기 차 가는데 중앙선 침몰이 오더래요. 그 예전 같으면 그냥 어머나 하고 눈 감았었겠는데 자기는 갑자기 내 말이 딱 생각나더래요. 눈을 뜨라 하는 소리가 생각나가 핸들을 확 꺾었대요. 그러나 정말 이게 차가 순식간에 바깥으로 팍 빠져나가더래요.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도로 받고 자기 굴 떨어졌대요. 그럼 다시 한번 핸들을 확 꺾어가지고 자기가 길가에 쉬었대요. 그래 자기는 목숨을 끊었다면서 너무나 그때 그 강의 한마디가 내 목숨 살렸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한테는 그 시절에 그 시간에 맞게 이게 기회가 되고 한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도우는데 도움이 됐구나 하는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 실전 상황이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한마디로 흘려들음으로써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본능적으로 그 때가 되면 팍 나타나요. 이게 머릿속에 팍 올라와요.
그것처럼 저희들이 차원 이동, 공간 이동 이런 이야기 해나면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팍 나타나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줌을 하지만 한 사람 있든지 두 사람 있든지 제가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하유도 쌤과 우리 김민아 쌤을 위해서 듣고자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영상에 유튜브를 찍고 남기 때문에 누군가 또 본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자기 생활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 10,000명의 구독자와 뭐 100만 분의 조회보다는 한 사람이 보고 실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영상을 남기는 것도 첫 취지가 저는 스승없이 혼자 공부해가 했지만 다음에 후학들은 이런 정보가 오픈되어 있으면 자기의 지식과 지혜 플러스 댓글 참고하면 되거든요.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가를 떠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호흡을 잡음으로써 제가 중학교 때부터 호흡했다 했듯이 호흡을 잡음으로써 일상이 모든 것이 좀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의식을 갖게 된다는 의식을. 항상 숨을 잡을 노력하고 막 화가 나도 숨 호흡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그거 뭐 좀 손해보면 되지, 뭐 하나 더 먹으려고 푸닥푸닥거리냐, 뭐 명예 하나 더 달라고 푸닥거리냐, 뭐 대접 못 받으면 어떠냐, 좀 손해보면 어떠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생각과 이념과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땅인데 인정 안 해주고 하지 마라 하니까 지금 전쟁이 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그렇죠. 진짜 그렇죠. 일어나. 예, 이 생각 하나가, 지도자의 생각 하나가, 저게 옛날부터 올 건데, 자꾸 저편에 가니까 이제, 내가 속이 상하고 불안하다. 내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전쟁이라 하는 단어를 써물어서 어떻습니까? 현대 무기를 써물어서 생명이 막 날아가잖아요. 순식간적으로. 그 생각 하나가 수십 많은 생명을 죽일 수 있고, 또 생각 하나가 좋은 약을 만들거나 문화를 만들거나 하면 수십 많은 사람 살려요. 그게 지구의 하나의 문화인데, 문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종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생각에 마음에 양식을 주고 자유를 주는 반면에 그 종교를 만들어서 단어를 만들어서 지옥을 또 만들어요. 그걸 또 천국을 만들고 극락을 또 만들어요. 그래, 한 사람의 생각으로 전쟁 치는 거와 지옥과 뭐가 다르냐, 그죠? 지금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바로 지옥이에요. 자다가도 그 포탄 떨어지면 순식간에 아수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구촌에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공유됐을 때 진지하게 다시 하기로 하고, 그것처럼 이 의식 구조, 그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소한 일들은 사실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추운 거 들지 않고 더신 이불 덮고 자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건 지금 현재 그 전쟁터에 누워진 분들은 잠자리와 먹는 거 생각조차도 행동조차도 모든 게 다 공포 속에, 그게 바로 현실판 지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래, 우리가 이런 의식이 변화만 있으면 인간이 다 이화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상훈 선생님께서, 사부님,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세상을 착하게 살지 말라 해도 착하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학생 때부터 다 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호흡이 안정되고 호흡이 잡히면 모든 사물을 판단할 수 있다. 능력이 생긴다. 지식을 주입식이 아닌, 암기식이 아닌 스스로 깨친다. 그래서 이 기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도 한 3년 넘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기공을 함으로써 몸도 건강해지고 내 의식이 바뀌구나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 자기 이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나 절실해지고 많은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제도는 이 박사 학위를 따서 논문으로, 책으로 편집해가 많은 분들이 공부를 유도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현재 뭐 모든 게 학벌, 그죠? 뭐 학위, 이게 중요한 시대에 되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들판의 야생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갑다 하지만 어느 박사가 이야기하고 어느 학자가 논문으로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모든 학문과 지식은 우리가 뭐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듣지만 자기의 지혜와 공력은 분명히 호흡법부터 내가 덜숨과 날숨부터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삼배공 하는 것도 나의 한 번의 절이 수많은 사람한테 영감을 줄 수 있고 수많은 사람한테 깨침을 줄 수 있고 수많은 사람한테 건강과 나의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삼배공 한 번이 이게 굴신, 몸으로 하는 운동, 노동, 고통이 아닌 하나의 내 스스로가 육체와 호흡과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이라 생각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그렇게 하시고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은 수많은 방법과 공법이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호흡은 탁구공이 톡 떨어지가 다시 튀어오르고 다시 내려오는 중력에서 내려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되 마디를 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자연스럽게 내는 호흡을 한다. 그것처럼 호흡은 자연호흡법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호흡법을 설했는데 코끝에 휴지 붙이락 하는 호흡법 못 봤지요? 네. 예, 저도 못 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제가 알고부터 이때까지 뭐 거의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이거 유튜브를 제가 보면서 했는데 어느 책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도 이 코에 휴지 붙이란 말을 안 했어요. 물론 깃털을 갖다 대면 가볍게 쓰란 말을 하지만 그것처럼 직관적으로 휴지를 딱 붙이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호흡하게 되면 자기 호흡수가 자기도 뭐 늘어난다. 자기도 모르게 편안해진다. 즉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코에 휴지를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다. 나는 잘 되는데 뭐. 그런데 이제 우리 도반님들도 이 기공을 공부하시다 오신 분들도 많아요.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휴지 딱 붙여놓으면 호흡 보면 호흡이 불안정해요. 한결 같지 않다. 한결 이야기했지요. 결은 숨의 결이다. 결. 그래 그런 분들 딱 해보면 호흡이 한결 같지 않거든요. 뭐냐? 나는 다 안다. 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나 직관적으로 휴지 딱 붙이고 그걸 앞에 딱 앉아봐라. 그러면 다르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은 이 호흡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고 본인이 집에서 이제 호흡을 체크했는 노트를 검사를 해요.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호흡을 몇 분 쉬었고 몇 분 했다는 것을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첫날을, 둘째 날, 셋째 날은 이게 덤덤덤 적어놔요. 어떤 분도 안 적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뭐 다시 학생처럼 필기하냐. 그런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많이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 하다 보면 누구는 해왔거나 안 해왔거나를 모든 도반님 앞에 다 검사를 해요, 이거를. 왜 안 적었어요? 물어봐요. 그럼 각자의 대답은 다르겠죠? 내가 뭐 업무가 많아서 집에서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빽빽하게 적어라. 빽빽하게 안 적으면 마지막 수료 때 뒤에 수료 사연을 안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밀린 거 다 적으세요. 그러면 뭐. 그 다음부터는 막 여기에다 막 빽빽하게 적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마지막 날 보면 책이 2권이 돼 있어요. 2권. 본인 거 1권, 제 거 1권. 그래 돼서야 당신이 여기 책에 써가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 잘됐다, 요즘은 안 됐다를 판결할 것이 아니냐. 머릿속에 있는 건 틀리다. 당신 쓴 글씨 한번 봐라. 어떤 분들은 색연필로 막 섞어놨고 옆에 포스터에다가 요점 정리해 또 붙여놨고 정말 잘해놨어요. 어떤 분들은 글을 들었는 걸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이렇게 막 앉아있는 거 상상했던 그림을 막 그려놨고 그 다음에 한스프 해놨고 스티커 붙이가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자기 방식대로 표현해놨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이제 가장 참 잘했어요. 적어서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수리는 내가 누군데, 나이가 몇인데, 내가 누군다는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수행하는 수행자다라는 것만 있으면 돼요. 남자다, 여자다, 과장이다, 부장이다, 사장이다, 내가 선임이다, 성직자다,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수행자다. 라고만 하면 이게 빽빽하게 적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너무나 특이해요. 와, 내가 그때 이 생각했구나. 아, 그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적어만 하는데 이 말이 지금 이해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많은 지식을 갖다 퍼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실천하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보다 아무리 많은 말을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시 한 줄 읽고 국민교육 헌장 낭독 공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호흡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들이 이렇게 종류. 네. 이 사진 한 번씩 봤지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석가모니 고행사진. 그렇죠. 석가모니가 수행할 때 피죽만 남고 뼈만 남고 이 가죽과 뼈가 붙었다는 그런 거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왜 여기 넣어놨나 하면 석가모니를 우리가 종교인을 떠나서 하나의 수행자였거든요. 성도 성불을 하기 전에 그때 여러 세월 동안 많은 스승을 만나가 요가 수행법 해보고 온갖 수행법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렇죠 무수나무 나무 큰 나무 아래 앉아서 마지막 호흡에 들어가서 호흡법으로 육통을 열은 거거든요. 그때 사진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오로지 호흡만 한 거거든요. 그때 석가가 했던 호흡이 8분의 1 호흡이에요. 8분의 1 호흡. 들이쉬는 게 4분이고 내쉬는 게 4분이면 8분이잖아요. 들이쉬는 게 3분이고 내쉬는 게 뭐 5분씩 6분씩 될 수 있었겠죠. 그쵸? 8분의 1 호흡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일반 경전 찾아보면 잘 안 나오는데 저희들은 책을 다른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몸에 있는 전신기를 열 때는 호흡을 했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처럼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춤을 추다 깨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깨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뭐 신께서 능력 준 게 아니에요. 오로지 고행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 호흡으로서 모든 의식과 에너지가 우주와 합일되어서 인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대광명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차크라 우리 혈자리를 하죠. 이 차크라가 다 개한된 거예요. 확 열린 거예요. 저희들은 혈자리 뭐 대주층 소주층 하는데 우리 사실은 그것도 다 한문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 몸에 있는 혈자리 급소 기혈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다 개한된 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알려진 바로 석가처럼 많은 기문이 열린 분이 아직까지 잘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선배 도인들은 그렇게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문헌이 안 남아서 그렇지. 우리의 뭐 사명대사라든지 서산대사 같은 분들도 막 신통도 막 부르게 됐잖아요. 그게 실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쇠 방 안에 넣어놓고 밤새도 불 지르는데 아침이나 아이고 추워라 하고 얼음 병자 그걸 딱 시원하게 고돈 돌돌 달리 나왔잖아요. 그게 실제적 일본 사람이 그죠? 그거 넣어놓고 불을 뗐잖아요. 그죠? 그만큼 신통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도, 우리 도인들도. 그러나 이 불교라 하는 것은 이렇게 문헌으로 경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있지.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당군의 우리 자손들은 이런 능력을 다 했다는 거죠. 스승들은. 당군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않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감수하다 보니까 이런 신통은 크게 역수되지 않고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이렇게 호흡으로 시작해서 호흡으로 끝났다는 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만큼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빗장소리를 하다 보면 몸에 있는 기문이 자동 탁탁탁 열리고 눈도 탁탁 열리고 막 그래 빗장소리를 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서 건기가 강한 사람은 기문이 확 열리고 냄새도 맡고 소리도 엄청 민감하게 듣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항상 기초. 그 기초가 된 위에 단단한 기초 위에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듯이 기초가 조그만하면 거기에 맞는 건물이 못 쌓아요. 그 기초가 깊게 지응을 받고 콩그릇 뚜껑이가 넓게 해놔면 그만큼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은 곳에 연연하지 말고 기초 다지는데 집중해가 최대한 기초를 넓게 두껍게 단단하게 다져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건강에 더 많이 도움되고 의식 구조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초에 충실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내쉬게. 그리고 나중에 이게 호흡하다 보면 책에 보면 나도 책은 들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호흡하다 보면 이 처음에 이제 호흡하다 보면 이 침이 여기 많이 보여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관장하는 혈자리가 귀 밑에 있는 혈자리거든요. 귀 밑에처럼 이 귀 밑에인데 옛날에 삼국지 보면 병사들이 엄청 목이 말라가서 산을 못 넘어 있으니까 그 산 너머에 엄청나게 큰 살구나무가 있으니까 지금도 살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너희들 넘어가면 저희는 살구를 실컷 먹자 이러니까 병사들이 입에서 침이 막 나오잖아요. 살구로 깽 물어봤어요. 덜 익은 살구를 꽉 물어보세요. 이빨로 꽉 물으면 어떻습니까? 시큼하면서 침이 나오지. 엄청나게 새그랍지요. 우리 경상도 말로 새그랍거든요. 새그랍으면 침이 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산만 넘어가면 살구나무가 있다는 거 생각을 가니까 침이 계속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목을 안 마르고 막상 넘어가 보니까 살구나무 없지만 살 넘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떤 선생님이 생각할까 하면 이 혀 밑에 침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혀 밑에 침이 생기거든요. 그걸 이제 뭐 한문에서 이야기하기로 뭐 옥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뭐 감누수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말을 붙이는데 이 침샘, 여기 있는 우리가 호르몬샘인데 여기서 활성화됨으로써 침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혀 밑에 침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 호흡을 해보면. 그 호흡할 때 나중에 자기가 침을 꼴딱 삼키는 게 막 들려요, 이게. 그럼 굉장히 자기는 조용하고 싶은데 꼴딱. 또 한참에서 또 침에서 또 꼴딱.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침을 조금씩 나눠 삼키면 돼요. 침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침이 생기면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흡에 익숙해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나중에 저 멀리 있는 꽃을 보거나 멀리 있는 음식을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향기가 코에 느껴져요, 코에. 그것도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우리 촌에 살다 보니까 저 멀리 이제 농부가 밭에서 막 거름을 풀고 있잖아요. 거름 막 풀고 있잖아요. 거름 풀고 있으면 딱 보는 순간 벌써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 냄새가 딱 보는 순간.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시게 보면 그런 냄새 안 나는데 눈으로 보는 순간 바로 그런 느껴져요. 그래서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그런 인식이 돼요. 그것처럼 이런 후각, 미각, 청각, 시각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게 더 활성화되면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한 예지력이 막 생기는 예지력이. 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내가 엎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게. 생각이. 그러면서 에이 진짜 엎어졌네 이렇게 하는 때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발이 꼬여가지고 그냥 푸릇푸릇 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의식이 초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처음에는 이게 이제 과거에 내가 보았던 책, 영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그럼 과거에 그랬는데 이게 뭐지 하던 게 갑자기,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더욱더 활성화되면 바로 있을 일들, 그런 것들이 막 다가와, 이렇게. 뭔가, 뭐 불안할 것 같아. 에이,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 들면, 진짠가, 뭔 일이 자꾸 가보면, 그 앞에서 막 아줌마 둘이 머리 끄덕이 잡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험한 꼴 안 볼락 했더만 또 보게 되네.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듯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길을 걸어보면 알아요. 그래, 험한 꼴을 보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렇죠. 신경이 쓰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피해간다는 거지. 공부할 때는, 한참 할 때는. 자, 험한 꼴 보지 마라. 이렇게 가다가 돌아가면, 그게 이제 그 싸우고 있고, 또 험한 사람 만나가 막 싸우는 거, 욕 같은 것도 막 하면 안 들으려고 이렇게 피해가고, 그런 게 생긴다는 거지. 희한하게. 그게 뭐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위에 따뜻한 기운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한테는 항상 그런 기운들이 나를 옹호하고 도와줘요. 그게 공부한 사람한테 얻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나무, 야, 불구경 가자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불나면 불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저 큰일 났구나. 저분들 빨리 피해 없이 무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 그래서 불나서, 야, 불나면 구경하자. 사암하고, 야, 사암하고 구경하자. 이런 감각이 점점 사라져요, 이게 점점. 그것이 뭐냐? 시켰어. 주입식 아닌 공력이 쌓이면서 마음이 지금 우러나, 그게. 모두가, 상대가, 누군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누군가 이걸 듣고 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상호 선생님이 야, 사부님 이 공부할수록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막 우러나와요. 그래서 세상 아름답게 보구나. 그래서 늘 입가에 미소가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이놈의 나라 정치에 누가 대통령 이놈의 세상이 이거 아닌 이 봄바람이 풀잎이 이렇게 싹 올라가구나. 그게 자기가 너무 좋대요, 이제. 그게 공부하는 수행자에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이거든요. 하나의 보너스. 그것처럼 공부해서 하루아침에 우아등천하고 허공답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의 찬찬한 고마움과 감사함 이런 것도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자기를 돌아보면 지금 상상할 수 없이 막 멀리 와 있대요. 의식이. 그래, 예전에 자기가 사회생활 할 때, 이때는 엄청나게 경쟁과 꼭 이겨야 되고, 불의를 보면 용서를 못하고,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되고, 룰대로 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웃음만 나온다, 이렇게 보면. 자기의 과거를 돌아봐도 웃음 나오듯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냥, 옛날에는 막 부끄러웠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쪽팔려. 이랬는데, 지금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단계 올라가면, 더 고차원적으로 보게 된다. 그 시발은 바로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하게 되면 이 호르몬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맛도 다르게 느껴지고 냄새도 다르게 느껴지고 소리도 다르게 들린다. 그리고 모든 오감이 활성화된다.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이제 항상 단전이 코가 여기 붙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배에 코가 붙어 있다. 그래서 이 코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일로 호흡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나면 이렇게 코가 개코가 돼요. 개코. 이렇게 개코. 그러면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개코. 예. 잘 맡아요. 향기가 인체적으로 향기가 좋아질 때가 언제 좋아지나 하면 단식을 해보면 알아요. 단식을 해보면 이 후각이 엄청나게 예민해져요. 저도 단식을 몇 번 해봤는데, 단식을 하게 되면 첫째 이 혀에 닿는 미가 이것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물을 먹어도 많이 털려요. 그런데 후각이 더 발달해요. 제 사무실이 통도사 앞에 있었는데 통도사 앞이니까 큰 산 밑에 있고 그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도 굉장히 공기 깨끗해요. 그 단식 7일이 딱 넘어가니까 우와 이게 막 온갖 음식 쩐내 밑에 하수 밑에 흘러가는 물 하수구 냄새 사람 지나갈 때 화장품 냄새와 사람 땀 냄새, 건물에 들어갈 때 곰팡이 냄새, 엄청 예민해진다. 그런데 이 기술 해보니까 오히려 달콤하고 향기로운 게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그 꽃향기도 너무 향긋해요. 꽃향기가 너무 향긋하고, 이제 우리가 풀숲에 가면 풀 냄새, 소나무 냄새, 나무의 고유한 피토치드 냄새가 너무나 이게 들어와요. 그게 뭐냐? 공간 속에 향내음도 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향기가 붙어 있잖아요, 기가. 그것은 모든 에너지거든요, 그게.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게 석가가 단식하고 버틴 것도, 공간 속에 단식하면서 버틴 것도 호흡 속에 에너지를 다 끌어당긴 거예요. 향기. 그래서 공간 속에는 에너지를 흡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단식에도 살이 뼈에 붙어도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그것처럼 나중에 호흡만 해봐도 이게 우리 소고기집 옆에 가면 소고기 냄새 나잖아요. 그럼 소고기를 가루와 불로 가해서 미시하게 나노 단계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 쪼개난 걸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굽는 사람이 고기 물린단 말 하잖아요. 그 냄새를 먹는 거예요. 그게 미시하게 불에 타면서 그 전부 다 분자가 분해돼서 이렇게 나타나서 그걸 먹으니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 앞에 가서 고기 먹고 싶나 아들아 하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 예 하니 자 고기 사줄게 하고 아들 따라갔더만 고기 굽는 환풍기 앞에 앉아가 자 고기 실컷 먹어라 이라 맛있냐 이러니까 아버지 고기는 언제 사줘요? 니 지금 고기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런 알뜰한 아버지 만나면 아들은 평생 고기 못 먹겠지요 그것처럼 선생님, 근데요, 음. 호흡할 때요, 이렇게 발곡 같은 거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코드를 떠올리지 않았는데도 발곡이 나오는 거는. 네 처음에 애들이 이제 기다가 걷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다시 기가 하는가요? 띠가 하는가요? 뛰어가는. 그렇죠. 이제 기다가 이제 걸 줄 아니까 뛸 줄 아니까 다시 안 기가 돼요. 안 기어 다니잖아요. 뛸 줄 네, 아니까. 그것처럼 이 수련 처음 할 때는 빗장 수렵이 발공이 돼가지고 신나게 막 쫓아다녀요. 신나게. 지금은 한참 걸음마에서 이제 뛰다는 단계거든, 본인이. 네, 그래서 호흡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에너지가 전신을 다 퍼져요. 그러면 이게 빗장 수련법에 대한 풀무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빗장 수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활성화되는 거예요. 네,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운행하니까 열려있던 기문에 기가 들어감으로써 빗장 수렴법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뛸 줄 몰라는 사람들은 호흡하게 되면 서서히 호흡이 어느 정도 단계가 살 때까지는 움직임이라든지 기가 손으로 간다, 발로 간다 못 느껴요. 근데 몇 개월 하거나 몇 년 한 사람들은 기가 어떻게 간다는 걸 알지만 자, 김민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해가 빗장 수련법으로 이미 기문을 활성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호흡만 해도 벌써 기가 확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게 통제될 수 있는 만큼 내공이 올라가면, 참을 수 있어요. 오지 마, 내가 참자. 그건 저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바로 탁 앉아봐, 호흡부터 하거든요. 그래, 한 5분 하면 벌써 단위가 막 돌아가요. 단위 공부 막 돌아가요. 이렇게. 빙글빙글, 단글 돌아가요. 그냥 빙글빙글 돌려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의식을 딱 갖고, 자, 꼼짝도 안 한다. 이러면 딱 그냥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순이다 보니까, 돌아가면 그냥 돌아가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팔도 쭉쭉 올라가고, 막 돌아가, 이렇게. 기기도 쭉쭉쭉 막 펴요. 그러면서 일어나고 움직이거든요. 그것처럼 저희 수업에 참관한, 저희 수행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운이 성성해지면 그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렇죠 행동을 절제가 필요할 때는 의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딱 돼요. 이렇게 손을 딱 해가 단절히 딱 포개고 딱 얌전하게 배꼽 인사한테 딱 잡고 있으면 괜찮아져요. 그 이제 이것이 기락하는 것이 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뭐 호떡을 굽고 있다, 요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과 내가 옷을 탁 입고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져요. 그리고 원래 이제 14 수업 들으면 전부 다 우리 밴드처럼 다 옷을 다 입어요. 똑같이. 네, 그럼 이미 옷을 가져올 때부터 틀리잖아요. 네. 수업 중에서 누구나 다 옷을 다 가져와요. 그럼 벌써 가져올 때부터 벌써 공부하러 가는구나 하고 옷을 딱 환복할 때부터 어떻습니까? 근데 삐딱하게 아무들이 안 기대않겠지요. 그죠? 그때부터 앉으면 딱 바로 앉는 거예요. 딱 괴자로 딱 앉는 거예요. 전부 다 앉을 때 무조건 괴자 탁탁탁 앉아요. 이렇게 미리 한 5분 전에 먼저 와가 다 앉아있어요. 그럼 이제 사부가 들어오기 전에 딱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그럼 호흡하는 사람 호흡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벌써 막 단위 공부하는 사람 있고 팔 돌리는 사람 있고 목 돌리는 사람 있어요. 그것처럼 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빗장 수련하기 전에 호흡을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빗장 수련이 자연적으로 나오면 그 구별이 확실하지 않아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 그 구분을 지을 필요 없어요. 거기서 이미 오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하다가 나오는 수련을 그대로 하면 돼요. 예, 그게 하다가 호흡을 계속 하고 싶을 때는 나는 행공을 멈추고 호흡에만 집중한다라고 자기가 줌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30분, 1시간씩 계속 발공 일어나고 싶어도 이렇게 딱 잡고 계속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고 계속 호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꿈틀거리기 싫고 막 기가 돌아도 이거 계속 그죠 조용하게 깔아앉히고 계속 호흡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호흡이 집중되면 조용해져요. 근데 편안하게 하다가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앉아가 그냥 숨을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서르르 일어나면 그대로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오늘은 빗장수련법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이제 빗장수 딱 펴놓고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 이렇게. 그럼 그게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고 호흡은 또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호흡을 천천히 하다 보면 스르르 가요. 그냥 던지나면 돼요, 그냥. 그럼 가면 지연처럼 이렇게 가요. 스르르 가요. 그럼 호흡을 계속 하고 있으면 나중에 행동이 빨라지면 호흡을 못 잡잖아요. 빨라지기 때문에 확 돌아가니까 그때는 호흡을 따라가지 말고 행공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다가 한 30분, 1시간 동안 움직이다가 나중에 조용해져요. 그럼 다시 또 호흡을 잡으면 돼요. 호흡을. 그래, 항상 이게 집중적으로 내가 호흡으로서 숨결을 가늠해보고 숨결을 재어보고 싶다, 시간을. 그때는 호흡 집중할 때는 나는 호흡에만 매진한다는 그런 주문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으시고 내쉬는 걸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옴 공명할 때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몇 번 하면, 그죠? 그때는 이제 그렇게 맡겨놓고 다시 또 빗장수를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원래 빗장수리법은 저 뒤에 나와요. 빗장수리법은 지금은 이제 해야 될 게 천인지 구강호흡하고 온공명호흡이 남아있거든요. 오늘은 첫 주 수업이에요. 원래 토요일에 한 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이제 첫 주 수업이 단300공법. 그게 첫 주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300공법을 찾아가 영상 보고 그거 따라 해야 돼요. 그걸 다 배워야 돼요. 그 일주일 동안 그걸 다 배워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단300공법을 외워야 돼요. 순수로 외워야 되고 행동을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호흡법은 다음 주부터 이제 호흡법에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단300공법은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배우고 호흡법에 대해 들어가기 때문에 토요일 그렇죠. 지난주 토요일 수업이었고 이번 주 수요일 수업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수업이잖아요. 그 두 번째 수업까지는 원래 호흡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이번 주 토요일 수업까지도 호흡할 거예요. 비장수를 단300공법이 빠졌기 때문에 호흡을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까 할 거예요. 그 일주일 과제가 정해져요. 그리고 호흡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숨결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 많이 했거든요. 사실 호흡법은 간단해요. 코에 휴지 딱 붙이고 들숨과 날숨을 자기 건기에 맞게 6초라든지 12초라든지 20초라든지 흔들리지 않게 들숨 날숨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기가 호흡수를 적어라. 오늘은 호흡 제일 긴 게 12초 했다. 그럼 12초를 기록을 적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또 해가지고 11초가 제일 긴 거다. 그럼 11초 적는 거예요. 그 다음 했는데 또 10초다. 그 다음 했는데 14초다. 그 다음 15초다. 들쭉날쭉 해요. 그래, 그날의 수행 중에서 제일 긴 시간을 적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만 적는 게 아니고, 오늘은 1시간 했는데, 그중에 제일 긴 게 했는 게 16초 했다. 그럼 16초 적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적고 하다 보면 데이터가 들쭉날쭉 하다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 1초씩 늘어나요, 1초씩. 그래서 3초, 덜숨이 3초, 날숨이 3초, 그럼 1분 호흡이 되잖아요. 덜숨이 20초, 날숨이 40초, 그럼 1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분 호흡 될 때까지 기초를 닦아야 돼요. 그게 초급 호흡이거든요. 초급 호흡은 1분 도달하는 것이 초급에서 중급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 호흡이 1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한 호흡이.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평소에는 이렇게 숨 쉴 때 이렇게 1분까지 안 가잖아요. 근데 일부러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길게 하고 길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휴지를 붙이고 내 호흡의 시간을 측정해야 돼요. 미나쌤 나이를 하면 알잖아요. 네. 나이는 알고 있는데 자기의 숨결, 자기의 호흡 수는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도대체 1분에 몇 분 수는지, 나의 숨길이 어떤지는 몰라요. 자기 생일과 자기 나이는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수, 호흡은, 그죠? 수명은 호흡수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수명이잖아요. 호흡수와 목숨명이거든요. 호흡을 몇 번 숨으면 죽는다. 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 태어날 때 생명을. 그래서 이 호흡수를 잘 관념해야 되는데, 자기 생일과 나이는 잘 기억하는데 호흡도 모르기 때문에 호흡을 체크해봐라. 당신의 최장기 호흡은 몇 분간 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면 이제 평소에 호흡도 서서히 늘어나요. 자연호흡도 늘어나요. 자연호흡도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읽었는데 막상 스마트폰을 보면 5초인데 한 6초, 7초 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평소 세우는 카운터 1초가 그래 늘어졌다는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이래 가야 되는데 1, 2, 3, 4, 5, 6 그건 6, 5, 4, 3, 2, 1 이러면 12초인데 과연 12초 됐는가 시계를 보면 15초, 16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냐 이게 호흡을 자꾸 수행하다 보면 평소 호흡이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평소 호흡이 아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게 하다 보면은 막 숨을 쥐어짜게 되잖아요. 음. 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늘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 100m 선수가 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설렁설렁 뜁니까? 아니요. 그렇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죠? 네. 100m 선수가 출발할 때 호흡 한번 들으시고 끝까지 때까지 숨을 안 내쉬어요. 알지요? 네. 숨 한번 들이신 상태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왜? 숨이 차니까 더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숨이 차가면 초가 안 나와요. 모든 선수가 흡! 하면서 뺑! 날아가는 거예요. 그 심장이 틀 때까지 그냥 뛰는 거예요. 왜? 숨을 후 해보면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 또 호흡도 수련해요, 처음에는. 그래,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6초 호흡으로서 7초 호흡으로서 편안하게 자꾸 연습하라 하잖아요. 트레이닝 하라 하잖아요. 편안하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폐활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때부터 1초씩, 1초씩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참아가 딱 도전해보는 거예요. 몇 초까지 가는지. 그러면 15초까지 갔는데, 날숨을 15초 갔는데 들숨이 훅 들어오잖아요. 급하니까. 그럼 그 호흡이 깨진 거잖아요. 코에 휴지 붙여놨기 때문에 그게 훅 들어가 보잖아요. 그런데 15초는 훅 들으시는데 12초는 훅 안 들으신다. 그럼 12초가 평균 호흡이에요. 그럼 12초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3초, 14초, 15초, 16초에도 이제 내쉬고 들으실 때 거칠게 안 들으시면 16초로 관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의 마디가 거칠지지 않게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번도 저 여쭤봤듯이요. 저는 이렇게 내쉬고 나서 멈추어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들숨에 해당되는 건가요? 날숨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날숨 상태에서 갔잖아요. 그 호흡은 다음 수업에 나와요. 그 점점점 호흡이거든요. 그 호흡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공 상태거든요. 다시 그래 후 하고 난 데 있잖아요, 그죠? 숨을 다 내셨지만 그게 진공 상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편안하게 그냥 계속 수평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의 폐활량과 근기에 따라서 다시 들으실 때도 스무스하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흡하고 난 뒤에도 흡하고 난 뒤에도 어느 정도까지 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공이 똥 떨어지다가 싹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갔다가 바로 탁 내려오잖아요.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의 포물선을 그리고 내려오지, 그죠? 이 꼬부러지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점점점점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들이쉬는 거 코로 들이쉬고 그대로 이제 모든 기문이 호흡기 열린 상태예요. 빠르땡인 상태에서 딱 닫은 상태에서 참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열린 상태예요. 그대로 열린 상태예요. 이게 점점점이라 표현해요. 그럼 계속 열려 있으면서 들이마시다가 다시 이제 내쉬는 거예요. 이게 들이마시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오래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솜으로 가게 돼요. 솜으로. 내쉬는 것은 내쉬기 때문에 계속 내쉬기 때문에 들이쉬기 위한 흡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들이쉬는 것을 오래 들으시면 이게 솜으로 가게 돼요. 날숨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그래서 항상 날숨이 길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후는 오래 가는데
흡은 한다 해서 계속 폐활량이 커지지 않아요. 산소가 더 이상 저장이 되지 않아요. 이게 산소 폐활량이 풍수는 어느 정도까지 부러지지만 더 이상 안 부러지는 거예요. 빵빵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커져요. 자꾸 안 커져 무한대로. 그래서 후가 오래 가는 거예요. 날숨이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가 참지 않는다. 서르르르 한 상태에서 이게 모든 폐해가 열린 상태 갔다가 다시 날숨으로 나온다. 날숨 나온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기는 언제 쌓이냐? 기는 언제 늘어나냐? 증폭되냐 하면 기는 날숨 때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호흡수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까 멈추는 상태가 없이 그냥 이렇게 공이 튀기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숨이 멈추는 상태가 없이 측정을 하면 숨이 계속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멈추는 상태 없이 이렇게 측정을 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왜? 다음 호흡이 거칠지 않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휴지를 딱 붙여놨으니까 내쉴 땐 쫙 내쉬잖아요. 네. 본인이 내쉴 만큼. 그건 들이쉴 때도 안 답답하게 안 거칠게 휴지가 안 흔들리게 들이쉬는 것이 정상호흡이에요. 네. 그런데 아무리 길게 내쉬다 해서 오래 가는데 들이쉬는 게 급해지잖아요. 들이쉬면 그건 호흡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들이쉴 때와 내쉴 때가 이 휴지가 안 움직이게 편안한 상태를 1호흡이라고 그래요. 1호흡.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큼 길게 내쉬든 참든 어떻게 하든 버티든 다음 들이쉬는 숨이 편안하게 들이쉬는 게 1호흡이거든요. 그래서 꽉 참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은 호흡이 아니고 숨 참기고 우리는 숨 참기가 아닌 들숨과 날숨이 거칠지 않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내쉴 때요. 배에서 숨이 빠지면서 배 근육이 이렇게 잡는 걸 근육이 이렇게 놓으면 그게 이렇게 부드럽게 안 나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보면 배를 움직이라 넣어라 넣어라 하잖아요. 배를 볼록하게 부풀었을 때 허비했을 때는 부풀고 내쉬는 들어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초급 수행할 때 인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지하기 쉽게.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배가 크게 안 움직이도 들어왔다 나왔다 산소를 들이마신다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지난번에 비유를 했는데 고래가 참치 정어리를 확 빨아당기잖아요. 물을. 그러면 그 정어리들이 확 딸려 돌아요. 물고기 떼가. 그래서 입을 딱 닫고 물을 쫙 다 빼내잖아요. 그럼 이 고래는 물을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빨아당기는 겁니까? 생선을 먹기 위해서 빨아당기는 겁니까? 생선을 먹기 위해서. 그렇죠. 생선은 에너지잖아요. 그죠? 곡기니까, 그죠? 그러면 고래가 물을 확 빨아당기면서 물을 먹기 위해서 빨아당긴 게 아니에요. 물 속에 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팍 빨아당긴 거예요. 우리는 호흡할 때 들이쉬거나 내뱉을 때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를 마시기 위해서, 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둘 다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한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쉰다라고 생각하면 고래가 물을 먹는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고래는 짠물을 먹지 않아요. 고래는 물을 안 먹고, 고래는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물을 먹고 산소를 그리는 게 아니고 등 뒤에 있는 콧구멍으로 숨을 쉬지요. 그리고 고래는 물속에서 있는 산소를 걸러 먹지 않아요. 사람처럼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공기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도 공기를 끌어당기는 것은 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 고기가 있듯이 공기 속에 뭐가 있냐? 공기잖아, 기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 속에 기를 흡입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히 빨아당기지만 이 산소 속에
기가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제가 이제 날숨 비유법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사금, 모래를 퍼가지고 모래를 버릴 때 천천히 고요히 버리는 이유는 사금을 건지기 위해서 모래를 버리는 거거든요. 모래 막 그냥 막 이렇게 흔들어 보면 사금하고 모래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해도 사금 한 톨도 못 건지잖아요. 그래, 들이마실 때는 그냥 푹 퍼도 버릴 때는 싹 조심조심. 마지막에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고요히 흔들잖아요. 그럼 맨 뒤에 사금이 남고 앞에 모래는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처럼 호흡도 고요히 산소를 버려야 기락하는, 금이락하는 것이 단전에 하나하나 쌓여요. 그래서 금가루, 사금가루가 계속 쌓이다 보면 1년, 2년 하다 보면 그 사금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금괴가. 그렇죠. 금괴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금괴가 되었을 때 단이락 하는 것이 형성되고 몸에서 확 금빛이 나는 거예요. 황금 기운이 도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 톨의 모래알처럼 작은 사금이 모였을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포도 없고. 그러나 고요히 버리고 고요히 내쉴수록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단전에서 붉은 황금 기운이 올라와요. 이렇게 서서히. 그래서 단이 형성되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책상 위에 이따만한 금덩이 하나 탁 놓여있다. 허뭇하겠지요? 네. 허뭇하지요? 그게 금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몸속에 금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괴를. 어떻게? 나일숨에서. 덜 숨은 사금을 퍼고 나일숨은 버리면서 금만 남는 거예요. 그 산소를 허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산소 속에 사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버릴 때는 폐식, 폐호, 탁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탁기를 걸러내면서 사금을 모은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단에 금이 깔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고 고요하게 쏘아야 금이 깔아놓는다. 그 산소를 들어 마시는 생각보다는 기를 마신다는 생각. 선사님 설명 들으면서 잠깐 호흡을 했는데요. 머리가 아픈데 그건 잘못된 건가요? 머리가 아픈 것은 처음에 이 호흡에 의식을 가다듬기 때문에 생각이 머리로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배를 계속 그죠? 내밀다가 넣었다가 내밀다 하고 배꼽에 코가 붙어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호흡이 어디로 갑니까? 배꼽으로 내려가요. 코가 붙어 있다 생각하니까. 그 처음에는 그게 안 돼요. 왜? 호흡을 천천히 해야 된다, 고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코에 붙이는 휴지가 신경이 서기 때문에 의식이 머리로 와요. 그러면 코를 쉬지만 이 숨이 머리로 들어와요. 머리로. 호흡이.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전에 이렇게 손을 포기기도 하고 단전을 두드리면서 하기도 하고 손가락에 의식을 주기도 하고 배꼽 밑에 손가락 이렇게 꾹 눌리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눌리기도 하는 거예요. 눌리가. 그럼 의식 그거 가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분산시키고 단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배를 내밀다 넣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면 굳이 그걸 안 해도 들이마실 때 기만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폐식만 내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면. 그래서 호흡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제가 해보니까, 평균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 기운이 막 증폭하기 시작해요. 저는 해보니까. 앉아 호흡 해보면 한 5분 정도 되면 막 진동이 와요. 단전이 막 돌고, 단해공복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20분쯤 지나면 여기가 뜨끈뜨끈뜨끈해지면서 뭐가 힘이 축축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 이제 많이 걸러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물은 걸러내고 이제 물고기가 흡입됐다는 뜻이거든요. 곡기가 차듯이 기운이 자꾸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랫배가 훈훈해지고 땀이 쭉 나기도 하고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묵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이제 용춘을 보내든지 녹음을 보내면 이쪽으로 손이 쫙 이렇게 막 발곡이 나요. 이렇게 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 호흡을 더 해보려고 하면 막 단해공복이 막 돌아가면서 막 기가 지마운데 막 휘어리 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밑장수립에 막 들어가지요. 굳이 호흡 안 잡아도 그건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가는데 호흡은 무조건 기초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단해공복이 시작되면 그렇게 하게 되고 대주천, 나중에 대주천 수업 들어가 보면 대주천을 막 돌게 되면 그냥 대주천 돌리면 돼요. 대주천으로.
그럼 등에서부터 100km 올라갔다가 밑에 내려갔다가 빙빙빙 돌아 이렇게. 그러다가 노궁을 보내면 여기서 천돌에서 노궁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 다시 단전에서 용천을 갔다 다시 들어왔다가 미를 또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돌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빗장수름법이 지가 알아서 막 돌아와 이렇게 지 알아서 필요한데 왼쪽 다리 막 덜덜덜 떨면 그쪽으로 계속 길을 보내요. 그럼 나중에 왼쪽 다리 저렸거나 무릎 아픈 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돼요. 자기가 막 치유하면서 수련을 도와주거든요. 그게 이제 호흡법이에요. 호흡법은 끝없이 이 공부를 하는 한 호흡법은 계속 의식 가져야 되고 계속 기초부터 항상 다졌다는 생각해야 돼요. 호흡법은 늘 항상 의식이 살아나면 숨쉬기 해야지, 의식이 살아나면 숨쉬기 해야지, 의식이 깨어나면 무조건 하고 호흡해야지 하는 게 생활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깨어있는 것, 멍 때리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뭐냐? 아, 호흡 잡아야지. 우리가 텔레비 보면서 이러보다 의식 차려야지 하면서 호흡 숨 조절해야지. 이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래 깨어있을수록 나의 에너지는 빠르게 증폭하고 나의 공력은 상승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시겠지요? 오늘 수업은 호흡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다음 수업은 천지 구강 호흡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